30년 부부를 갈라놓은 투표용지 한 장 선거가 파괴한 가족 이야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과 식사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는 경험 말이죠.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하지 않고 저녁 식사도 각자 방에서 따로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외도? 경제적 문제? 아닙니다. 이 부부를 갈라놓은 건 바로 투표용지였습니다. 투표용지 들고도 말 안 섞는 부부. 이 말이 동네에서 소문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스갯소리로 여겨졌지만 사실 이건 우리 사회 많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가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영수 씨와 그의 아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집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빚 없이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하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보수 정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다릅니다. 같은 나이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남편과 사뭇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의 가치를 배웠고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에게 정치란 단순히 경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진보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신혼 시절, 선거날 아침이면 둘은 함께 투표소에 갔습니다. 서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은 당신 찍고 나는 나 찍고 어차피 우리 표 2개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겠어?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시절엔 정치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 무엇보다 두 사람에겐 정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이 학교 문제, 생활비, 부모님 건강, 이런 일상의 문제들이 삶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생활이 안정되자 두 사람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의 시간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못 봤던 뉴스를 이제는 하루 종일 볼 수 있게 됐고 예전엔 관심 없던 정치 토론 프로그램도 챙겨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이 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게 말이 되나? 세금으로 저런 걸 하겠다고? 순간 아내가 반박했습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데. 어려운 사람 돕는 건 좋지. 근데 방법이 잘못됐잖아.
그렇게 하면 나라 경제가 당신은 항상 경제,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대화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의견 차이였는데 어느새 서로의 가치관을 공격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둘은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왔습니다. 평소에도 팽팽하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선거 포스터가 붙고 TV는 온통 선거 뉴스뿐이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저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사람이야. 반면 아내는 같은 장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또 당선되면 약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영수 씨 부부의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영수 씨는 거실 TV로 자신이 선호하는 보수 성향의 시사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화면에선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패널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던 아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 프로그램 좀 끄면 안 돼요?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뭐가 시끄러워? 난 그냥 뉴스 보는 건데. 그게 무슨 뉴스예요? 한쪽 이야기만 하잖아요. 당신이 보는 건 양쪽 이야기 한다고 똑같잖아. 결국 영수 씨는 리모컨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태블릿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인터뷰,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진보 성향의 논평 프로그램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현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예전엔 함께 밥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을 섞으면 또 다툴 것 같았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요즘 따로 드세요? 멀리 사는 딸이 명절에 집에 와서 물었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정치 때문에 싸운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하지만 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다는 것을요. 영수 씨의 마음속엔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내 의견을 존중해주면 안 되는 건가? 그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내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인정하지 못하는지, 왜 자꾸 자신을 설득하려 드는지,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똑같이 생각해야 하나? 각자의 생각을 가질 권리는 없는 건가? 반면 아내의 마음속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네.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기만 해. 그녀가 원한 건 남편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반박할 논리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 때문에 함께 산 걸까?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푸념했습니다. 야, 우리 집 사람이 요즘 이상해.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벌떡 화를 내.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요즘 다들 그래. 선거철만 되면 집집마다 전쟁이지. 그 말에 영수 씨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막막해졌습니다. 다들 그렇다면 이게 정상인 건가?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선거만 끝나면 괜찮아질까?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투표소로 가는 날 아침 두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엔 함께 갔던 투표소였지만 이번엔 각자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칠까봐, 그래서 또 불편해질까봐. 영수 씨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선택을 표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맞아. 아내도 자신의 투표용지에 표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꼭 바뀌어야 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두 사람의 한 표는 정확히 서로를 상쇄시켰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예전엔 농담으로 하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발표됐고 한쪽은 기뻐했고 한쪽은 실망했습니다. 영수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수 씨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나라가 제대로 갈 거야. 하지만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좋아하면 또 싸울 게 뻔했으니까요. 아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당선될 수 있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원한 거야? 그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신을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숨긴 채 지냈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쌓인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여전히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아내는 여전히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가 뭐예요? 고기 드실래요? 생선 드실래요? 그냥 당신 먹고 싶은 거 하세요. 대화가 끊기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대화가 이제는 한두 마디 하고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불편할 것 같았고 차라리 말을 아끼는 게 나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있지만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30년을 함께 산 사람 옆에 누워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영수 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생각을 말한 게 잘못인가?
그는 억울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이혼까지 갈 수도 있을까? 문제는 정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정치는 계속됐습니다. 당선된 후보가 내각을 구성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논란이 생기고 뉴스는 매일 새로운 이슈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두 사람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한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반대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수 씨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요즘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뭐가 이상해? 나는 평소처럼 사는데. 평소처럼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살았어요? 영수 씨가 드디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당신이 나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춰주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게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게 그게 아니라 정치 이야기만 안 하면 되잖아.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꺼내? 안 하려고 해도 TV에서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지만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도 해결 없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영수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시도의 부족,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확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여전히 서로 말을 잘 섞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도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겨우 정치 문제로 저렇게까지?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이건 겨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견해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고 가치관이고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영수 씨에게 보수 성향은 평생 노력해서 일군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을 믿는 그의 삶의 철학입니다. 반면 아내에게 진보 성향은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는 신념입니다. 그녀가 살아오며 목격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저항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이런 깊은 가치관을 단순히 의견 차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맞춰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정말 가족을 파괴할 만큼 중요한가?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자식을 함께 키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두 사람이 투표용지 하나로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건가?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수 씨 부부의 진짜 문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영수 씨는 아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논리로 아내를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남편이 틀렸다고 증명하려고만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가 옳다는 확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만약 영수 씨가 아내에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래?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 생각도 이해는 해. 하지만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오랜 친구들이 정치적 견해 차이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매일 같이 정치 논쟁이 벌어지고 댓글창은 증오의 언어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대화 대신 공격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타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째,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반박할 논리를 찾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함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세상은 복잡하고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수 씨 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들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깊어진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약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다를 거야.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언젠가는 다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 우정, 이런 것들 말이죠. 투표용지 하나가 30년 관계를 파괴할 순 없습니다. 파괴하는 건 투표용지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입니다. 듣지 않으려는 귀,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 이런 것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멀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대화 한마디,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서로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적이 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민주주의이고 성숙한 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